자, 일단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로그 z라는 이놈의 정수하고 소수라고 표현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일단 내가 로그 z가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이놈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일단 이렇게 한번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이제 소수 부분을 의미하고 얘가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n하고 알파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는 무조건 쓰고 가야겠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n 더하기 알파가 a라는 식과 두 번째로 n 알파가 b다라는 식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다. 여기에서. 승아야 집중. 집중.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식을 보면 이번엔 로그 z분의 1의 정수하고 소수라고 나왔거든.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로그 z분의 1이라는 놈은 z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z랑 똑같고요. 따라오십니까? 얘를 내가 로그 z가 n 더하기 알파니까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놈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은 뭐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니? 아니죠. 마이너스 2.5라는 놈은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은 0.5다 이렇게 가야지 얘들아. 이해돼? 그럼 이걸 사실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가 있는데 마이너스 2에다가 이 마이너스 0.5를 마이너스 0.5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일단 소수 부분 양수로 만들어 주시고 1을 내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1을 뺨으로써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 소수 부분을 1을 더해서 이 마이너스에 대한 소수를 양에 대한 소수 부분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대로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줘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도 마이너스 n에 여기 있는 이 소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해. 다음 1을 뺨으로써 이걸 정리하니까 아래 지웁니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단 이때는 알파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알파가 0이 아닐 때. 알파가 0이 아닐 때. 왜냐면 두 번째 케이스로 알파가 0이라면 정수 부분이 그냥 마이너스 n이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 소수 부분은 0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는 얘가 꼭 소수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야. 1 마이너스 알파가. 그래서 일단 주어진 이놈의 정수하고 소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알파가 0이 아닐 때와 알파가 0일 때로 나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식을 한번 세워보면 자, 갑니다. 일단 알파가 0이 아닐 때다라고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그럼 알파가 0이 아니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1 마이너스 알파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고 두근의 합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a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게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놈하고 주어진 이놈을 연립하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지. 따라오세요. 자, 갈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식은 주어진 이 식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식인 것 같다. 일단 마이너스 90이 되니까 이건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됐니? 자, 이 식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n 알파 더하기 알파가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문제에서 n 알파가 b라고 줬기 때문에 n 알파 대신에 b를 쏙 대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b하고 b가 이렇게 소거가 되네. 따라오니? 자, 식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뭐 n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넘어가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 문제 어려운 문제다. 자, 그러면 식을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여기서 n하고 알파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구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 여기서 n하고 알파를 구할 수 있어. 왜냐면 n은 정수 부분이고 이 알파는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 n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n이 2면 알파가 2분의 3이어야 돼. 근데 이 소수 부분은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n은 1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 구해내야 되는 거야. n하고 알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따라오세요. 이 n이 3이면 이 알파가 2분의 5여야 되는데 그건 소수 부분이 아니라고. 말이 안 된다고. 여기서 n은 1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구해내야 되는데 얘가 또 만만치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n은 1이고 소수 부분은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이 1이 나왔고 알파가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분의 1이야. 그러므로 a는 2분의 3인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b는 2분의 1이 나와서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2다. 이런 식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알파 선생님 그러면 알파가 0인 경우는요 해보시면은 아마 모순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생각하도록 할게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배워가셔야 될 거는 이놈 여기에는 이놈의 정수분하고 수소분은 이런 식으로 쪼개 표현할 수 있다. 또는 마이너스 n하고 마이너스 알파를 수도 있다. 이때 알파가 0인데 이때 알파가 0이 아니야.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자, 넘어가서 216 213번 214번 갈게요. 자, 214번. 자, 지웁니다. 자, 얘들아, 오늘 주말 테스트 날이에요. 그쵸?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오래 다녀서 좀 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원장님이 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집중해서 보시고 오늘 틀리면은 가만 안 둡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가만 안 둬요. 집중해서 보세요. 자, x제곱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자. 일단 이렇게 생긴 얘가 하나의 유형이라고 했어. 소수분이 같다라는 게 하나의 유형이라고 했어. 식의 변화를 통하여 더하기든 빼기든 해서 정수한 형태를 먼저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이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는 두 개를 그냥 빼버린다면 서로의 소수 부분이 지워지니까 얘가 정수가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유형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 전에 여기까지도 분명히 마지막에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 이유가 뭐냐면 x의 범위하고 로그가 나오면 로그 x의 범위를 먼저 찾자고. 로그 x의 범위가 로그 취하니까 이렇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해서 로그 x의 범위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보세요. 자, 주어진 얘가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면 얘가 2 로그 x다. 근데 얘가 정수거든? 근데 난 로그 x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2 로그 x의 범위 또한 알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조회를 하면 얘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거죠. 따라오니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 그랬어? 정수래 정수. 자, 그러면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는 3이다라고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얘가 3이다라는 겁니다. 결론 2 로그 x가 3이니까 로그 x는 2분의 3이고요. 아, x는 10의 2분의 3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소수분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정수의 형태를 최대한 끄집어낸다. 그 다음 주어진 범위에 맞춰서 정수를 끄집어내는 거야. 구하는 거야. 그에 따라 답을 낸다. 됐습니까? 자, 한 문제 더 연습해보면 되겠지. 자, 216번 갑니다. 216번. 지울게요. 네, 진짜. 지웁니다. 세연 이해됐어? 포기했어? 포기는 아니에요. 정수 부분이 세 장입니다. 정수가 실수. 자, 이렇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로그 루트 x의 소수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분이 같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이때 로그 x의 소수분이 t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x라는 놈에 대하여 정수 부분이 세 자리 자연수다라고 나왔어. x라는 놈에 대하여 정수 부분이 세 자리 자연수다.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세 자리 자연수에 대하여 우리가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라는 놈은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다라고 하여 얘가 세 자리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전에 문제 어떻게 표현됐어? 214번 어떻게 표현됐어? 대놓고 x의 범위를 저렇게 준 거야. 제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두 자리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번엔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직접 끄집어내는 것만 달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x의 범위하고 로그 x의 범위가 로그 x가 나와 있으니까 로그 x를 먼저 찾자고. 양쪽에 로그를 취함으로써 로그 x의 범위를 찾으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거 찾아줘야지. 그다음 똑같아. 이 둘의 소수 부분이 같네. 그러면 빼면 정수가 되겠다. 빼면 정수가 되겠다. 똑같이 가는 거야. 자, 로그 x 제곱에서 로그 루트 x를 빼니까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2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2분의 3의 로그 x가 정수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난 로그 x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2분의 3의 로그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2분의 3의 로그 x의 범위를 구하면 양쪽에 2분의 3배를 하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9보다 작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 좀 실수했다. 자, 문제에서 세 자리 자연수인데 정수가 아니란 얘기는 얘는 사실 세 자리가 있고 뒤에 점점점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두음과 붙으면 안 돼요. 100은 될 수 없습니다. 정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두음과 붙으면 안 되고 여기 두음과 붙으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어쨌든 범위를 끄집어냈는데 얘가 정수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5보다 작은 정수는 4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리가 똑같아요. 됐니? 자, 결론 2분의 3 로그 x가 4니까 로그 x는 4 곱하기 3분의 1을 하여 3분의 8이 나온다. 즉 x는 10의 3분의 8제곱이라는 거죠. 원래? 자, 근데 이 문제는 x를 구하는 게 아니네. 자, 이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래. 그러면 로그 x가 3분의 8이니까 이놈을 정수 더하기 소수로 쪼갠다. 정수 더하기 소수로 쪼갠다. 그러므로 답은 소수분 3분의 2가 답이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저제 달아먹는 어느 거? 요거? 네. 이거 둘이 곱하면 뭐야? 네. 했나요? 자, 그래서 답은 2 더하기 3분의 2 얘가 답입니다. 넘어가서 281번 갑시다. 281번. 지우고요. 자, 봅시다. 자, 일단 A가 B보다 클 때 FA가 FB보다 크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지. 승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태정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대입했을 때 더 크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가? 이건 증가함수의 표현이야, 얘들아. 증가함수. 얘가 의미하는 게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라고 있는 거야.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진다 있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게 증가함수라고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증가함수는 지수함수가 어떨 때 증가함수냐면 y는 ax제곱이라는 노에 대하여 a가 1보다 클 때가 증가함수라고요. 됐니? 그러므로 답은 3번 제가 답이 되는 거야. 따라옵니까? 3번에 미친 3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자, 넘어가서 289번 갑니다. 289번. 정사각형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뭐 간단히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정사각형 이놈의 여기를 네.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을 계속 만들어 나갔어요. 이렇게 세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럼 일단 뭐가 먼저 보여야 되냐면 내가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좌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1이다 라고 해서 먼저 찾아줘야지. 항상 0,1 지나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임을 이용하며 여기가 1인 거 알겠다. 그럼 그 다음은 1을 대입하니까 이놈의 y값이 2분의 1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만큼이 2분의 1이란 얘기는 이만큼이 2분의 1이란 얘기고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분의 1이겠네.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놈의 좌표가 의미하는 건 x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을 대입한 좌표가 나온다는 거지. x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한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한 2분의 1에 2분의 3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걔가 이놈의 y좌표가 된다는 거죠. 2분의 1에 2분의 3제곱이 이놈의 y좌표. 됐니? 그럼 정사각형인가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고 넓이는 2분의 1에 2분의 3이라는 것을 두 번 곱하기가 제곱하게 되겠네. 답은 2분의 1 이놈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8분의 1. 자, 끝. 자, 넘어가서 293번 갑니다. 293번. 했나요? 자, 지울게요. 자, 이놈 4개의 수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각각의 형태를 비교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그래프로 갈 거야. 지금 선생님은 y는 ax제곱하고 y는 bx제곱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 먼저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들어가 집중하시고 동민 모자 벗고. 자, a하고 b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을 때 ax제곱하고 bx제곱을 한번 그려보세요. 밑에다가. 감사합니다. 펜 들고 그려 직접. 헷갈리면 뭐 2분의 1, 3분의 1 대입하면 되잖아. 분수, 그치? 자, 보자. 자, 일단 ax제곱을 그리려고 보면 얘는 어쨌든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함수함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려. 얘가 y는 ax제곱. 선생님 편의상 얘를 3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 bx제곱도 어쨌든 감수함수가 나오거든. 이번엔 선생님이 얘를 2분의 1 x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천천히 생각해 볼 거거든.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1, 여기다 1 대입하면 3분의 1. 그 말은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더 위에 집혀된다는 얘기지. 여기다 1 대입하면 3분의 1,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분의 1, 여기다 1 대입하면 2분의 1.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1이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이번에는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이놈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2니까 얘가 더 아래 약간 여기 이런 데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감소함수를 그리면 감소함수가 여기서 아래 있다가 저기서 위에 가게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y는 b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a의 a제곱하고 a의 b제곱을 비교를 할 건데, 잘 봐. a보다는 b가 크니까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가 b가 되겠네. 따라오나요?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각각의 점들이 b의 a제곱, a의 a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여기다 b를 대입한 거니까 b의 b제곱, 얘가 y좌표가 a의 b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건 뭐야? 제일 위에 있는 얘가 제일 큰 거고, 제일 아래에 있는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따라오세요. 제일 큰 놈은 b의 x제곱에다가 a를 대입한 b의 a제곱이 가장 큰 놈이고요. 큰 놈. 제일 작은 놈은 a의 x제곱에다가 b를 대입한 a의 b제곱이 가장 작은 놈이 되겠네요. 얘가 제일 위에 있고 얘가 제일 아래에 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294번 갑니다. 294번. 얘들아, 여기 지수 함수하고 있는데 로그 함수하고 로그 방정식은 지수 함수랑 똑같아요. 개념이 없거든. 지금 이거를 집중해서 보면서 스스로 정리를 그나마 해야지 로그도 똑같이 푼다. 알겠니? 집중해. 자, 294번 갈게요. 네, 형태가 똑같아요. 지수들, 로그들. 자, 봅시다. 혜정아, 모자 벗어. 자, 보자. 자, 일단 fx의 역함수라고 나왔어. 근데 우리가 알기를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구하는 게 아니야.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고 fa가 b다라고 나오면 역함수에다가는 b를 대입하면 얘가 나온다. 어쨌든 이거를 활용한다라는 거지.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g에는 2라고 나왔어. 그럼 얘를 잽싸게 f의 2를 대입하면 a란 얘기구나로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놈은 f의 b를 대입하면 10이란 얘기구나 라고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돼? 자, 그러면 f가 a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1의 0제곱 1 더하기 3이 나와서, 물론 a는 산하라고 나오고요. a가 4기 때문에 a 상관없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b를 대입하면 12가 나와야 되는데, 자, b를 대입해봐. 그럼 3분의 1의 b-b제곱 더하기 3이 12니까, 즉 b-2는 -2라는 얘기죠. 그러고 b는 0. 역함수의 성질 됐니? 요거 역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301번 갑시다. 301번. 쳐도 되나요? 자, 301번 갈게요. 최대값이 최소값에
27배가 되도록 하는 양수 A 합을 구하라. 자, 볼게요. 자, 일단 봐봐. 문제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최대 최소는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려고 생각을 딱 했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없어. 시연아, 이거 그래프 왜 그릴 수 없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 왜냐면 A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에 A에 대한 범위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A의 범위를 직접 쪼개줘야 된다는 거야. 저거 보고 그래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 범위를 먼저 나눠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A가 0과 1 사이라면 주어진 그래프는 감소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A가 1보다 크다면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함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때의 각각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A가 0과 1 사이일 때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마이너스 1부터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고요. 이때의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이때의 최소값은 x가 2일 때가 되겠네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이때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는 a제곱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이때의 최대하고 최소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이때는 마이너스 1하고 1을 찍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때의 최대는 x가 2일 때고 이때의 최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a제곱이고요. 얘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봐. 문제에서 최대값이 최소값의 27배가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일 때의 최대값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때의 최소값은 a의 제곱이니까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러한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런 식이 성립해야 된다. 이때가 최대고 이때가 최소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걸 가지고 나는 a를 구할 수 있으니까 a를 구하자. 양쪽에 a를 곱하고 27로 나누면 이런 식이 완성이 되고요. 아, a는 3분의 1다 이렇게 구하면 끝이야.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있네. 왜? 0과 1 사이에 있는 a가 맞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푼다고. 봐봐. 그러면 이 식은 최대값이 최소값의 27배니까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양쪽에 a를 곱하니까 a 세제곱은 27이 되고 a는 3이다. 그러면 얘도 1보다 크다라는 1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답은 3하고 27분의 1 이 둘을 더하는 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305번 갑니다. 305번. 자, 줄게요. 고1 191 305번 이런 거 못 풀면 수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다. 305번. 보세요. 수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가 수상인 건지 좀 봐. 자, 보자. 자, 일단 주어진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거든. 그럼 일단 이 식을 보니까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고 싶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와야 된다고.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3의 x제곱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3의 x제곱의 범위는 1일 때가 최소니까 여기가 3이 따라와야 되고 2일 때가 최대니까 여기가 9가 따라와야 돼서 t의 범위를 먼저 설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3의 x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얘는 t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 t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야.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단 t의 범위는 3부터 9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대값 18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그려. 그 다음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서 3 딱 찍어줘야지.
그럼 t의 범위가 3부터 9니까 3부터 9를 표시하면 여기가 3이고 9는 대충 여기 있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t가 9일 때 최대구나. t에다가 9를 대입하니까 최대값은 81 54 더하기 k가 최대값이다. 결론 27 더하기 k가 최대값이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18이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9다. 완벽한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야. 2차 함수 최대최소. 치환만 하면 2차 함수의 최대최소다. 중요한 건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는 것까지요. 됐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주어진 이 식의 최대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는 지수함수라는 관점 하에 이러한 놈을 한번 살펴본다라는 거야. 이러한 놈. 자, 그럼 얘는 감소함수라고 알고 있고 이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얘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얘는 자 이렇게 생긴 함수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 얘는 x값이 커지면 점점점 작아지고 y값이 x값이 작아지면 y값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이놈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려면 언제가 최대냐면 여기는 이 네모가 제일 작아질 때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지. 이 x값이 작아지면 얘는 점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이 네모가 최소여야지 쟤는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언제가 최소야? x값이 점점점 커져야 된단 말이야. 이 네모 값이 제일 커질 때가 이 전체의 값을 봤을 때는 제일 작아지는 애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 써주셔야 되냐면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최소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최대일 때 주어진 저러한 지수함수가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2차 함수의 최소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 마찬가지로 그리고 대칭축 표시하니까 x는 1 이렇게 따라오겠다.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다면 2는 여기에 있어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말 바꾸자. 얘가 최소일 때가 언제냐면 x가 1일 때가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최소란 얘기고요. 얘가 최대일 때가 의미하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지. 됐니? 그러면 답은 x가 1일 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최대값은 2분의 1에 1 대입하니까 제곱이라는 얘기고요.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6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317번 갑시다. 317번. 자, 지우고. 자, 문제 봅시다. x가 알파에서 최소값 베타를 가질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럼 일단 얘는 2의 x제곱을 치환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통째로 치환을 해야 되는 유형인 거지. 이놈을 t라고 치환하겠다. 자, 그러면 얘를 t라고 치환하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따라오고요. 주어진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3t 더하기 2분의 1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야. 단 t의 범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풀어보시면 얘는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구한다. 자, 그래프 이렇게 2차 함수 계속 똑같아. 자, 2분의 3이 여기 있고 대충쭉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가 여기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됐니? 그럼 최소값은 언제야? t가 2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t가 2일 때 최소다. 그래서 t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답은 4-6-2분의 3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318번. 318번 갈게요. 318번. 줍니다. 자, 다음 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잘 봐 얘들아. 일단 지수 방정식이든 로그 방정식이든 풀려면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는 밑이 9분의 1, 27, 루트 3이란 말이야. 얘네가 밑이 전부 다 3인 놈들이다 라고 보이셔야 돼요. 밑이 전부 다 3인 놈들이다. 9분의 1이라는 놈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보이셔야 되고요. 27이라는 놈은 3의 세제곱 보이셔야 돼요. 루트 3이라는 놈은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밑을 전부 3으로 바꿔버리면 3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3x가 3의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결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가 2분의 1이 된다. 이걸 풀어버리면 답이 나오거든요. 됐니? 밑이 3인 걸로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시면 아직 지수가 약한 겁니다. 자, 넘어가서 327번 갑시다. 327번. 자, 얘들아, 이거는 뭐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중학생 애들. 봐봐. 여러분들 중학생인가? 이제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얘들아, 얘하고 얘가 똑같으려면 일단 문제 보니까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똑같으면 당연히 좌우는 똑같겠지. 그래서 첫 번째 답은 x 더하기 7이 4다. 이거는 끝이야.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겠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근데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면 사실 양쪽이 1로 똑같은 거 아니야? 다시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면 얘도 1 나오고 1 나와서 똑같은 거 아니니? 그 두 번째 답은 x 더하기 1은 0인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엮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330번 갑시다. 330번. 자, 330번에 1번만 할게요. 자, 보자. 다음과 같은 지수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얘들아, 지수방정식의 핵심은 밑이 계속 똑같아야 된다고. 밑. 여기에 있는 이 1을 밑이 다르니까 좀 센스 있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0제곱 이렇게 봐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해야지 1이 나올지를 그냥 하면 되네. 이거 이렇게 할 수 없다. 1이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지 1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x 더하기 3이 0이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두 번째로 언제 1이 나오냐면 주어진 이 밑이 1이면 1이 나오겠지. 따라와. 근데 마이너스 1이어도 1이 나올 수 있지 않니? 얘가 마이너스 1을 하고 여기다가 짝수제곱을 하면 1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뿔마 1일 때를 전부 다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가 1이 나오면 그냥 답인데, 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는 한번 보자.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인데 허수 나오네. 허수펀이네. 자, 이놈의 해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x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 짝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 340번 갑니다. 340번. 자, 주어진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야. 이걸 구해주세요. 야,
강태정 오세요. 너네 짐 싸서 나와. 짐 싸. 짐 싸. 짐 싸. 아 빨리 시간 없어. 짐 싸. 짐 싸 너도. 자 일단 주어진 다음과 같은 부등식의 해가 얘다라고 나왔어. 그럼 어쨌든 얘를 뭐 어거지로라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어떻게든. 그러면 내가 얘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치환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AX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T제곱 마이너스 28T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잘 봐.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오거든. 여기는 X의 해의 범위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는 X의 해의 범위가 아니라 T의 해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야. T의 해의 범위. 자 그럼 T의 해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T의 해의 범위는 A의 X제곱이 T고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줬어. 증가함수라고 줬어. 그럼 T의 범위는 얘는 여기 X가 0일 때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고 A에 3이 들어간 A 세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주어진 X의 범위를 전부 다 T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또 수상이야.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가 이렇게 나왔네. 그 말은 주어진 이놈의 두 근이 이라고 A 세제곱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근과 귑관계를 활용하여 두 근의 합이 28이고 두 근의 곱이 B다. 그래서 A는 3이 나오고 B는 27이 나오고. 됐니? 주어진 X의 범위를 전부 다 T로 열심히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지수함수 끝났죠? 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X가 노동의 투입량, Y가 자본의 투입량, 이 Z가 생산량이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2016년은 2013년에 비해 2003년인가? 자 이놈에 비해 노동과 자본이 노동이 2배가 되고 자본이 4배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산업 생산량은 2.5배다. 산업은 2.5배다. 이때 알파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그대로 세워보면 내가 2013년에 대하여 식을 세우면 노동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X, Y, Z를 그대로 갖다 쓸게. 얘를 X, 얘를 Y, 얘를 Z 그대로 갖다 쓰면 이때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Z는 2의 X의 알파에 Y의 1-알파 일단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2003년에는. 자 근데 2016년에는 어떤 애가 되냐면 노동이 2배가 되니까 얘는 사실 2X인 거고 자본이 4배가 되니까 4Y를 갖다 대입해야 되는 거고 산업이 2.5배가 됐으니까 2.5Z를 갖다가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을 세워보면 2.5Z는 2의 2X의 알파제곱 그리고 4Y의 1-알파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알파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를 구하려면 나머지 X, Y, Z를 소거해야 되거든. 소거하는 방법이 얘네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나누면 주어진 이 식은 2알파제곱 곱하기 X의 알파제곱이고 얘는 4의 1-알파제곱 곱하기 Y의 1-알파제곱이야. 그럼 이 식을 나눠버리면 Z도 날라가고 X의 알파제곱도 날라가고 Y의 1-알파제곱도 날라간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나눌게. 반대로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2.5는 이렇게 됩니다. 2.5는 자 2도 치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야. 그러면 2의 알파제곱 곱하기 4의 1-알파제곱이 되니까 얘는 2의 2-2알파고 2의 2-알파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2를 몇 번 거듭제곱해서 2.5가 된다 모른단 말이야. 그런 수를 로그라고 부르고
실제 문제에서 보니까 로그 2 밑이 10인 로그에 대한 애가 나왔으니까 양쪽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양쪽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얘는 로그 2.5는 2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 2가 된다는 거지. 여기다 로그를 취하니까 2 마이너스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런 식이 나온다. 여기까지 따라와. 놓쳤어? 괜찮아? 자, 그러면 로그 2.5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로그 10분의 25다. 즉 2 로그 5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얘가 2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 2 0.3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로그 2는 아니까 풀 수 있는데 로그 5를 모른다라는 또 질문을 하는 거지. 로그 2를 알면 로그 5를 알 수 있다. 우리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얘는 0.7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1이다. 그래서 주어진 이식을 풀어버리면 알파 값이 나온다. 그치? 자, 넘어가서 자, 유제 7번. 자, 유제 7번은 아까 알림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제낄 건데 거기에서 로그 x의 정수분이라는 말을 이렇게만 바꿔 표현하면 되는 거야. 유제 7번 잠깐 보세요. 3-유제 3-7번. 로그 x의 정수분이라는 말을 이렇게만 바꿔 표현하시고 아까 알림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유제 3-11번도 자, 요것도 아마 요걸 풀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략할 겁니다. 근데 혹시 이따가 오답하다 클릭해서 막히면 그때 다시 질문해. 알겠지? 똑같이 풀면 돼, 똑같이.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먼저 끝낼게요. 자, 기본 6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6에 2번.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는 2번에다가 별표 치고 이거 유형이라고 써주세요. 유형. 이 문제 유형 문제거든. 실제로 난이도는 쉬운 문제는 아니야. 자, 가보자. 어떠한 유형이냐면 여기 밑에도 문자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 지수에도 이 x가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밑에도 문자가 있고 지수에도 문자가 있으면 여기에는 이놈처럼 얘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밑에도 문자가 있고 여기에도 문자가 있으면 우리가 원래 보통은 이 x하고 x의 자리를 바꿈으로써 얘를 풀거든. 근데 지금은 xx 자리 바뀌어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변함이 없어.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얘는 로그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양쪽에 로그를 취한다. 자, 한번 봐봐. 어떻게 푸는지. 자, 양쪽에 선생님이 로그를 한번 취해보면 로그 y는 로그 x의 로그 x 분의 나누기니까 100x 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식을 지금 천천히 한번 쪼개보면 로그 100 더하기 x 제곱이니까 2 더하기 2 로그 x가 되고요. 자, 나누기니까 여기서 빼기로 바뀌지.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로그 x의 로그 x 이렇게 바뀌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로그 x를 앞으로 내려버릴 수 있지. 자, 앞으로 내려버리면 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2 더하기 2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가 앞으로 내려갔고 곱하기 로그 x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난 이거에 뭘 구하고 싶다? 이거에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로그 x라는 놈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보면 제가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는 모든 실수가 따라온다. 왜냐면 지수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수는 양수라는 애가 따라오는데 로그 함수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t는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로그는 치환한다면 모든 실수가 따라오는 것이고요. 자, t라고 치환하면 주어진 이 식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2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즉 똑같이 이차함수 최대 문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차함수 그려주시고 대칭축 표시해 주시고 됐나요? 그러면 최대값은 t가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니까 3이다. 자 근데 잘 봐. 여기까지 잘해놓고 3이라고 해서 틀리거든. 왜 틀렸냐면 내가 구하려는 y값은 내가 구하려는 m의 최대값은 주어진 이 y의 최대값이야. 근데 내가 양쪽에 로그를 취해보면 내가 구한 최대값은 사실 로그 y의 최대값을 구하게 된 거지. 다시 내가 구하려는 최대값은 이놈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내가 지금 로그를 취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놈의 최대값은 로그 y의 최대값이라는 얘기지. 얘는 로그 y의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마지막 답을 낼 때는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y의 최대값은 로그 y가 3이니까 10의 세제곱이라는 거죠. 10의 세제곱. 네, 그래서 최대값은 10의 세제곱이고요. 자, 문제에서 그때 x를 구하래. 자, 그러면 그때 x가 언제냐면 t가 1일 때다. t가 1일 때. t가 뭐였냐면 t가 로그 x였다. 그래서 로그 x가 1일 때 최대다. 즉 x는 10일 때가 답입니다. x는 10일 때, 최대값은 10의 세제곱입니다. 됐습니까? 대충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7번 갈게요. 7번. 집니다. 자, 보자. 자, 일단 주어진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놈의 그래프를 더한 건 우리는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산술기하 써버리면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럼 정리하면 2 루트 2에 2a가 나오는 거야. 즉 이놈의 최소값은 얘인데 얘가 뭐라고 나온 거야? 8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4의 a제곱이 4란 얘기고 a는 b다. 이렇게 끝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아마 산술기하가 안 돼서 못 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자, 2번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클 때 로그 a제곱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볼게요. 자,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연산이 안 되고 이거의 최소값을 생각을 할 때 그래프도 잘 못 그릴 것 같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산술기하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로그 a제곱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제곱을 2 루트 이 두 개를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때 로그에 대한 곱하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및 변환 공식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얘를 및 변환 공식을 쓰는 거야. 로그 a제곱분의 로그 b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a제곱 이렇게 및 변환 공식을 써보니까 지워지고 지워져서 얘가 1이 나온다. 그러므로 주어진 이놈의 최소값은 2가 나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됐으니까 그냥 산술기하를 활용하면 된다는 거야. 자, 넘어가서 4-7의 3번 마지막 문제. 자, 주어진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얘는 더하기의 형태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최소값은 구할 수 없단 말이야. 일단 식을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식을. 그러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얘는요.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x라고 할 수 있고요. 주어진 얘는요.
로그 25 마이너스 로그 x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뭐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 네. 자 그러면 얘는 잘 봐. 선생님이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해보면 얘도 t야. 전개할 수 있겠지? 전개하면 또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2차 함수. 자 주어진 얘를 t라고 치환하고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로그 4 더하기 로그 25의 t 더하기 로그 4 곱하기 로그 25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겠다. 문제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로그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마찬가지로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하고 가셔야겠네. t의 범위를 구하고 최대값이구나. 최대값이면 산수기가 쓸 수 있구나. 맞아, 미안해서 문제 잘못 봤다. 자, 다시 문제 주어진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얘는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a, b. 그냥 a, b라고 생각하면 a, b의 최대값. 그럼 마찬가지로 산수기를 써버리면 a 더하기 b는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까지 괜찮니? a,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주어진 식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a 더하기 b니까 로그 4x 더하기 로그 x분의 25가 2배에 내가 구하려는 이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계산을 해버리면 얘가 그냥 쉽게 계산이 된다고.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바뀌고 로그 100이 되겠네. 즉 좌변이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가 내가 구하려는 이 루트 네모보다 크거나 같고 1을 지워버리니까 네모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네모의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도 산수기하의 문제였다. 자, 유제 5-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5-3번. 유제 5-3번. 자, 지울게요. 자, 일단 선생님 유제 5-3번까지만 질문 받고 이거는 선생님 그냥 개별적으로 클리닉에 받아줄게요. 아시겠죠? 오늘 나가야 될 진도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5-3번. y는 2분의 1에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라. 정리 작업하죠. 자, 봅시다. 자, 일단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렇게요. 여기서 y는으로 정리해야 되거든. y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지금 얘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풀이법을 한번 보세요. 2의 y제곱을 선생님이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면 주어진 이 식은 x는 2분의 1에 t-t분의 1이 되기 때문에 t에 대한 식을 충분히 풀어버릴 수 있는 거야. 양쪽에 2를 곱하고 t를 곱해. 그러면 2tx는 2t를 곱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다 1다 이렇게 나오고요. 2t 곱하니까. 네, 정리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t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t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주어진 t를 근의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t를 구하면 x 뻘마루트 x제곱 더하기 1 얘가 t인데 얘가 실제로 2의 y제곱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y는 양쪽에 또는 로그의 정의를 활용하여 로그 2의 x 뻘마루트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x는 루트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이 x가 얘가 음수가 되어버려요. 음수. 그러면 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답은 플러스만 답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주어진 얘는 그냥 근의 공식으로 푼다. 근의 공식이라고 써놓기만 하고 뭐 다른 문제 다 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푸시고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째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자, 선생님 좀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RPM 로그 방정식하고 로그 부등식 이쪽이요. 원래는 그냥 과제로 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좀 막힐 만한 것들 잠깐만 좀 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RPM 잠깐 넘어봅시다. 자, RPM 넘어오셔서 452번 갈게요. 452번. 자, 452번 문제 보니까 좌변에 x의 로그 3의 x 이렇게 되어 있거든? x의 로그 3의 x.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원래라면 x하고 x하고 자리를 바꿔서 열심히 풀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되는 문제야. 보여야 돼, 알겠니? 452번에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모 쳐놓고 얘가 이미 하나의 유형이라고. 자, 그러면 양쪽에 로그를 취할 때 지금 여기 밑이 3인 로그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센스 있게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지 말고 양쪽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밑을 똑같게끔. 알겠니? 그래서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한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454번 문제 잠깐 보시면 454번 이게 똑같아.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도 주어진 저런 문제 풀었거든. 치환해서 푸는 거야. 치환해가지고 주어진 식들을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 x의 4랑 로그 x의 16이라는 얘네가 있는데 얘네를 소인수분해가지고 빠르게 바꾸면 얘는 로그 x의 2고 얘는 4 로그 x의 2란 말이야. 그래서 로그 x의 2라는 놈을 뭐 a라고 치환하면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치?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자, 그리고 마지막 로그 방정식 부등식 그거 끝낼게요. 자, 봅시다. 똑같아 얘들아. 자, 지수함수 어떻게 풀었냐면 지수함수는 ax제곱이라는 게 보이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했거든. 근데 중요한 건 t라고 치환하면은 t는 양수라는 범위가 항상 따라온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로그 a의 x라는 형태가 보이면 얘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지수함수하고의 차이는 이 로그라는 거는 t라고 치환한다 한들 t의 범위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t는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건 이것만 차이가 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수함수는 양수랑 범위가 따라오지만 로그 함수는 애초에 y 값이 모두 다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t의 값,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지. 됐니?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자, 부등식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내가 풀어야 되거든. 이렇게 생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도 지수도 어떻게 풀었냐면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a가 1보다 클 때에 따라 나눴어. 이유는 그때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니까. 그럼 잘 봐. a가 1보다 크면 이러한 로그 함수도 증가 함수지. 그치? a가 1보다 크면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다. 그럼 증가 함수는 여기 위에 있는 게 그냥 더 클수록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가 함수면. 반대로 감소 함수면 여기에는 이 값이 작을수록 더 큰 거기 때문에 이 gx가 fx보다 작아야지 얘가 더 크다고. 그러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변한다. 차이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1단원 지수할 때는 괜찮았고 2단원 로그 할 때 막혔잖아요. 왜? 로그 연산이 어려우니까. 똑같아.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그나마 좀 괜찮아. 로그는 또 헷갈려. 왜? 연산이 부족하니까. 근데 풀이가 차이가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로그 오답을 꼼꼼히 시킨 이유가 로그 오답이 안 되면 여기 똑같이 막혀. 로그가 똑같이 계속 돌고 도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로그 방정식 부등식 열심히 해오시면 되고요. 알죠. 됐다. 자, 일단 우리가
수원이 총 3단원이에요. 3단원.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요, 지수로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삼각함수 파트예요. 삼각함수. 그 다음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수열이라는 요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로그에 대한 형태가 끝난 거야. 하나가 끝난 거야. 그 다음 삼각함수에 대한 형태를 끝낼 거고 수열에 대한 형태를 끝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가 지금 선생님은 끝났다고 하는데 저게 잘 마무리됐을까를 좀 고민하시고 주말에 열심히 다시 오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삼각함수 지금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거를 잘 따라오려면 중학교 개념이 일단 필수거든. 그래서 중학교 개념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삼각비. 삼각비. 그래서 일단 사인이 뭐고 코사인이 뭐고 탄젠트이 뭐인지를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이 여기를 A, B, C라고 잡고 여기를 B, A, C라고 잡으면, 자 이때 뭐 사인 A와 코사인 A와 탄젠트 A를 일단 각각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사인 A는 뭐죠? 변분의 A죠. 그쵸? C분의 A 외워주시고, 코사인 A는 C분의 B, 탄젠트 A는 B분의 A.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됐니?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건데, 보세요. 여각관계라고 해가지고 이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각관계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이 여는 남을 여거든. 남는 각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놈을 여각이라고 불러. 90도 만에 세타라는 저놈을 여각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러면 이놈들에 대하여 나는 사인 90도 마이너스 A라는 것과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A라는 것과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A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인 90도 마이너스 A는 여기가 지금 뭐 A라는 각도인 거죠. 얘는 C분의 B가 되는 거지. 괜찮니? 자,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A라는 놈은 C분의 A가 된다라는 거고요. 탄젠트라는 이놈은 A분의 B가 되겠네요. 그럼 보세요. 사인 90도 마이너스 A는 C분의 B야. C분의 B가 의미하는 건 요거 코사인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코사인 A랑 똑같습니다. 자, 얘는요, C분의 A는 여기 사인 A지. 얘는 사인 A랑 똑같아요. 그 다음 A분의 B는 이 탄젠트의 역수죠. 얘는 탄젠트 A분의 1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각관계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떨 때 활용되냐면, 보세요. 사인 10도랑 코사인 17도를 대소를 비교하래. 그러면 사인은 0도부터 90도까지 증가하는 애다. 이건 괜찮나요? 삼각비 표에 의해? 안 괜찮아? 삼각비 표도 다시 그려줄게. 자, 사인은 증가하는 애거든. 0도부터 90도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에 의하면. 그러면 이 코사인 17도하고 사인 10도를 일단 하나의 사인든 코사인으로 토해시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왜? 여기 보니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더해서 90도면 바꿔버릴 수 있어. 코사인 70도는 사인 20도랑 똑같고, 코사인 10도는 사인 80도랑 똑같아. 더해서 90도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17도는 사인 73도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사인이라는 건 0도부터 90도까지 증가하는 놈이니까, 아, 얘가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계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인하고 코사인, 코사인하고 사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게 일단 여각관계입니다. 자, 다음 그냥 공식이라고 쓸게요. 자, 외워야 될 공식이 뭐가 있냐면, 봐봐. 탄젠트 A라는 이놈은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탄젠트 A는 B분의 A인데 얘를 C분의 B분의 C분의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C분의 B가 뭐냐면 코사인 A고, 얘가 사인 A가 된다는 거. 그래서 탄젠트를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 이거 하면 뭐죠?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하나? 해? 안 해?
기억 안 나? 몰라? 자 봐봐. 자 사인 제곱 a가 뭐냐면 사인 제곱 a는 c제곱분의 a제곱이야. 자 코사인 a가 뭐냐면 코사인 a는 c제곱분의 b제곱이야. 아니? 그럼 얘는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근데 주어진 이 삼각형을 보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지. 피타에 의해. 그래서 주어진 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또는 얘를 c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피타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얘는 1이다. 1가 일단 가장 필수죠. 중학교 때 배우는. 그럼 보세요.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사인 제곱 1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80도를 구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자, 사인 제곱 80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난 사인 제곱 10도가 뭔지 몰라. 맞니? 나는 사인 제곱 10도랑 코사인 제곱 10도를 더하면 여기 각이 같으면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봤더니 여기 있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더해서 90도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를요 코사인 제곱 10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인 제곱 1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도니까 아 답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중학교 개념 하나 더. 삼각비 표. 거의 뭐 정답률 처참하더라 얘들아. 다시 공부하면 되죠. 그렇죠. 다시 외우세요. 자, 이 각각에 대하여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사인만 외우면 코사인은 사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왜냐면 역학관계 활용하면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인 30도를 외웠어. 그럼 사인 30도는 뭐랑 똑같을까? 코사인 몇 도랑 똑같아? 60도랑 똑같은 거야. 마구잡이로 막 외우지 말고 그냥 사인만 외우면 코사인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사인 한번 외워보면 사인은 0도가 0이고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루트 2, 얘가 2분의 루트 3, 얘가 1 이렇게 됩니다. 이유는 이에 따른 삼각형들을 막 그려나가면 돼. 그려나가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값들 다 외워주시고 그럼 얘는 0이니까 다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반대로 써.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렇게 반대로 써. 그 다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라고. 코사인분의 사인 해봐. 0. 코사인분의 사인 해봐. 3분의 1. 코사인분의 사인 해봐. 1. 코사인분의 사인 해봐. 루트 3. 코사인분의 사인 해봐. 0분의 1이라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얘를 무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모가 엄청 작고 분자가 1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분모가 엄청 작으니까 엄청 클 수가 있지. 그래서 얘를 무한이라고까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인은 보니까 점점점 증가하죠. 코사인은 보니까 점점점 감소하죠. 탄젠트는 보니까 점점점 증가하죠.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여기까지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삼각형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모르면 말이 안 돼. 선생님이다. 알겠지? 자,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만 하자. 자, 삼각비는 항상 정의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직각 삼각형에서만 정의된다라는 거.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시험 때 사인 30도를 찾아야 되는데 사인 30도가 헷갈려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제발 찍지 말고 사인 30도를 구하기 위해서 30도를 띄고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찍지 마, 헷갈리라고. 사인 30도 봐봐. 그러면 여기 30도를 끼고 있는 이런 직각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이놈에 대하여 길이 b를 알고 있다는 거죠. 길이 b가 2대 1대 루트 3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다. 헷갈리면 시험 때 그려서라도 이렇게 구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일단 요거 뭐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었으면 지우고
봅시다. 이제 조금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각도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나갈 건데 일단 우리는 각도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는 알고 있어. 하나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생긴 각도 대충 60도, 90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 이 도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60분법. 자, 그럼 60분법이 뭐냐면 60분이 지나가면 걔를 360도 취급하겠다. 이게 60분법이야. 60분법 들어가면 360도 취급하겠다. 시계로 보는 거야. 시계로. 오케이? 그래서 얘는 60분을 360도라고 생각하여 1분을 6도라고 읽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각도라는 걸 가지고 원에 대하여 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고 막 원의 뭐 이렇게 원이 아니구나. 부채꼴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 우리는 둘레와 호의 길이와 넓이를 먼저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놈의 일단 호의 길이와 주어진 이놈의 넓이. 자, 어떻게 구했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각도를 뭐 그냥 뭔지 모른다. 여기 중심각이라고 써놓을게요. 네, 뭐 세타라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지? 전체 둘레 2파이 r에서 여기까지 괜찮니? 전체 각 360도 분의 주어진 저 중심각 활용하여 이렇게 호의 길이 찾았던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보이죠? 원의 넓이? 전체 넓이에서 맞니? 360도 분의 중심각이라고 하여 주어진 저 부채꼴의 넓이를 찾았던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이놈의 넓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그렇고 S라고 표현을 하고요. 호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인데 얘를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앞으로 L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 부채꼴이 나온다면 무조건 우리는 R, R, S, L 일단 이렇게 표현하고 갈 거야. 여기까지 문제였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60분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지금 새로운 각의 표현법이라고 하여 호도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호도법. 자, 그러면 호도법은 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금부터 정의를 내릴 건데 봐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각을 점점 키우면 호의 길이가 점점 커지는 건 당연하겠지. 그치? 내가 이놈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을 때 집중. 호의 길이를 점점 키우다 보면은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지는 이 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때 여기에 있는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아질 때의 각도가 있을 텐데 그때 그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1라디안의 정의입니다. 1라디안 이놈의 정의. 자,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그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리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원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선생님은 지금 60분법하고 호도법의 이놈의 관계를 묶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1도가 몇 라디안인지 1라디안이 몇 도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여기 보면 돼. 자, 주어진 이 호의 길이는 이 중심각이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호의 길이 똑같이 커지는 거지. 이 둘은 비례 관계란 말이야. 선생님이 봐봐, 문제 한번 내볼게. 주어진 이러한 부채꼴을 여기 반지름 R,
잡았어.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를 반원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이 호의 길이는 파이 r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호의 길이가 r에서 파이 r로 파이 배 됐네. 맞아? 그러면 중심각도 1에서 파이 배 돼야 되는 거 아니니?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각도도 2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됐어? 파이 배 됐어. 맞아? 그러면 중심각도 파이 배 돼야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도는 1라디안을 파이 배 하니까 파이 라디안이라고 써버릴 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이놈에다가 파이 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놈에다가도 파이 배를 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주어진 이 각도는 사실 60분법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각도 아니에요? 얘는 180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놔야 할 것은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라는 겁니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제 이런 거랑 막 추가된 막 여러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도의 의미는 60분법을 표현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도가 없다면 걔는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막 틀려봤을걸? 중학교 때 선생님, 답이 도잖아요. 도 안 빼먹어서, 답이 도잖아요. 도 아니야. 고등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 도를 안 쓰면 걔가 라디안으로 읽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도를 빼먹는다면 걔는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봐봐. 자, 그러면 이 호도법을 가지고 주어진 이 호의 길이하고 넓이 또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거를 보세요. 부채꼴을 하나 잡아주시고 선생님이 여기 반지름 잡고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을 똑같이 한번 표현해볼게. 여기 있는 이 각도를 라디안이니까 세타 라디안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호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호의 길이는 2파이 r에 360도분의 중심각이거든. 근데 나는 파이가 180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이 중심각이 세타인데 쟤도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 세타 라디안이라고 써버릴 수 있겠다. 그러면 이때 라디안하고 라디안이 지워지고 2파이하고 2파이가 지워지니까 r세타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호의 길이는 r세타다. 오늘 이거 외울 거야. 호의 길이는 r세타다. 자, 마찬가지로 넓이에 대한 공식도 한번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 라디안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네? 세타 라디안 이렇게 되고요. 라디안이 지워지고 파이가 지워지니까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온다. 이 공식 마찬가지로 외울 겁니다. 외울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주어진 얘는 r 세타가 호의 길이라고 표현됐단 말이야. 여기도 사실 r 세타가 있잖아. 얘는 2분의 1의 r 곱하기 r 세타로 바꿔버릴 수 있고 주어진 얘가 호의 길이기 때문에 얘를 2분의 1 rl이라고도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 자, 다시 호도법이 뭐냐면 새로운 각도를 정의 내리겠다라는 거야. 근데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 반지름하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같아질 때는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60분법하고 호도법의 관계를 보니까 파이 라디안을 앞으로 180도라고 읽어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노트 정리. 자, 봅시다 여러분들. 그다음 자, 일단 호도법에서 내가 외운 공식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고 얘를 2분의 1 rl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호의 길이 r이라는 건 r 세타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이 라디안이라는 놈을 우리는 180도라고 읽겠다. 이것밖에 사실 한 거 없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비 표를 잠깐 보면 30도, 45도, 60도, 막 90도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이 도라는 각으로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 얘가 전부 다 호도법으로 표현돼서 나오거든. 근데 얘도 좀 익숙해지고 한번 써볼게. 30도는 몇 파이 라디안인가? 30도는 양쪽을 6으로 나눠야겠지? 그래서 6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예요. 뒤에는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45도는 얘를 몇으로 나눠야지 45도가 나와? 4로 나눠야겠지?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고요. 60도는 뭐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 돼. 얘는 3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야. 90도는 2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공식을 알게 되면 어떤 점이 편한 건지 한번 볼게.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구할 수 있거든. 원래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전체가 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60도라고 하여 파이다 이렇게 구했던 거고, 그 다음 넓이는 전체가 9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60도다라고 하여 얘가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구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지금은 주어진 이 각을 호도법으로 바꿔버리면 이 호도법에 대한 공식을 써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60도가 라디안으로 바꾸면 3분의 파이였던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나는 호의 길이 L이라는 걸 그냥 바로 R 세타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R 세타를. 이 대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그 다음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정리하니까 2분의 3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이 각도에 대해서 불필요한 연산들을 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외움으로써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해줍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딱 하나만 더 할 거니까 이 두 개만 다음 시간까지 조금 복습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배우는 건 일반각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승아야, 정신 차리고. 자,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400도를 그려봐 라고 해서 400도. 그럼 여러분들 400도 어떻게 그려야 돼? 한 바퀴 굴린 다음에 40도를 더 간다 막 이렇게 해서 그린단 말이야. 1000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지? 두 바퀴 한 다음에 또 몇 도를 막 이렇게 추가할 거란 말이야. 지금부터는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았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의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하나의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각이 뭐냐면 각이 자, 각을 재기 위해선 직선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직선이 두 개. 직선이 두 개가 있어서 이놈을 각도라고 부른다는 거지. 근데 이 두 개의 직선이 동시에 움직이면 이 각도를 보기가 사실 좀 헷갈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의 직선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하나만을 움직이면서 각도를 계속해서 체크 나갈 겁니다. 뭐 약속이야. 알겠니? 그때 하나를 고정시키는 이놈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고정된 놈을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얘를 움직여 나가면서 각을 볼 건데 얘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이라고 불러. 그럼 봐봐. 이때 이 시초선을 기점으로 동경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얘는 반시계 방향이지. 이때를 플러스 각도라고 지금부터 읽을 거고, 시초선을 기점으로 아래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얘를 마이너스 각도 일단 이렇게 읽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각도가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이 됐어. 여기가 30도래. 그럼 얘는 그냥 30도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각도가 이렇게 표현됐어. 그럼 얘는 사실 이걸 기점으로 아래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0도라고 읽어주겠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 30도가 의미하는 건 사실 실제로 30도인지 또는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인지 두 바퀴 돈 다음에 30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얘를 30도는 맞아.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한 바퀴 돌았으면 n은 1, 두 바퀴 돌았으면 n은 2, 세 바퀴 돌았으면 n은 3. 얘가 일반각의 그냥 표현이다라는 거야. 이건 이 표현 방법만 기억하면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일반각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라고 하여 360도 곱하기 n을 써주시고요. 나머지 걔는 각도, 내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도를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놈의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될까? 아래로 갔지? 그러면 마이너스 30도라고 하면 돼. 그리고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이 각도가 아래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갔다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각도는 몇 도야? 전체가 360도가 한 바퀴니까 얘는 330도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3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둘은 사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단 이때 마지막 n은 정수. 왜냐면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하니까 얘는 n은 무조건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일반각의 표현이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럼 자, 선생님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30도가 있고요. 390도가 있고요. 45도가 있고요. 405도가 있대. 다음을 일반각이 같은 애들로 다 묶어달래. 일반각이 같은 애들로. 그러면 이런 390도는 사실 한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를 더 간 거잖아. 얘하고 얘는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야. 일반각의 형태가. 자, 근데 얘하고 얘를 보면 얘는 360도 더하기 45도지. 그치? 얘도 얘랑 똑같은 일반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하지만 얘하고 얘는 일반각의 형태가 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둘의 형태는 똑같고 이 둘의 형태는 똑같을 것이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일반각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공식들 정리한 거고. 됐습니까? 자, 사진 찍어. 네. 45도가 되면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5도는 달라요. 이렇게 아래로 가기 때문에. 비슷하죠? 아니 이거 접어 올리면. 근데 접어 올린 그 형태가 애초에 그 각의 표현으로 달라. 그런가요? 왜냐면 시초선은 애초에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45도에 대한 각도는 이렇게 표현되는 애인 거고 마이너스 45도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건 달라. 접어 올린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각하고 호두법 이런 것들 외워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딱 하나만 배우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진짜 마지막. 자, 맛보기만 하는 거야, 맛보기. 알겠다. 자, 맛보기만 할게. 자,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삼각 B를 배웠어. 삼각 B. 삼각 B는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이라는 이 각도를 볼 때 여기 있는 이 각도는 0도부터 90도까지에 대해서 약간 한정적이었거든. 그치? 근데 삼각함수라는 애는 왜 배우냐면 여기 있는 이 각도를 90도까지가 아니라 1000도, 만도, 500도까지 더 키워 나감으로써 그때의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들을 정의 내리고 새로 배우는 것 뿐이야. 알겠니? 그러면 삼각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건 정의니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정의를 내리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그럼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동경의 길이와 더 나아가서 좌표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보세요. 일단 선생님이 좌표 표면에다가 원 하나를 이렇게 칠 테니까 원.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x축을요 이놈을 계속해서 시초선이라고 봅니다. 약속이야. 시초선이 뭐였지? 각도를 잴 때 고정되어 있는 놈이었지. 얘가 이제 시초선, 얘가 x축 고정되어 있는 놈. 그리고 지금부터 각도를 표현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이놈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동경을 이렇게 돌리는 거야. 동경을. 알겠니? 동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얘가 동경이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하자.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얘를 r분의 y, 얘를 r분의 x, 얘를 x분의 y라고 정의하는데 r이 뭐고 x가 뭐냐라는 거야. r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동경의 길이, 이만큼 자를게요. 그냥 얘들아 이렇게까지만 할게. 이 동경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요. 그 동경 끝에 있는 이 좌표를 x, y라고 할 때 r분의 y를 사인 스타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r분의 x를 코사인 스타라고 정의를 하는 것뿐이야. x분의 y를 탄젠트 스타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뿐이야. 그럼 봐봐. 내가 사인 60도를 구할 때 얘는 사실 삼각 함수로 구할 수도 있고 삼각 B로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삼각 B는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60도라고 잡으면 2대1 대 3이어서 사인 60도를 2분의 3이다. 이거는 삼각 B로 구한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삼각 함수로 구한다면 봐봐. 60도를 가지고 있는 동경을 그려. 그러면 얘가 고정되어 있고 60도를 가지고 있는 동경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60도가 잡히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에 따른 이놈의 좌표를 찾는 거야. 그러면 좌표를 어떻게 찾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우리는 여기가 2대 1대 3의 길이를 같다고 알고 있죠. 내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놈의 좌표는 a, 3a가 때문에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그때 사인 60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이 동경의 길이 분의 y 좌표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동경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에 따른 좌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얘도 어쨌든 길이분의 좌표인데 여기 있는 이 a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겠지. 어차피 a가 나머지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a를 생략하여 그냥 2대1 대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부터 뭘 연습할 거냐면 사인 120도를 한번 구해볼 거고요. 코사인 135도 이런 거 한번 천천히 구해볼게요. 이것만 오늘 하면 돼, 이것만. 자, 사인 120도를 구하기 위해선 얘는 9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삼각함수에 대해서밖에 못 풀어. 그러면 일단 120도에 대한 동경을 그려. 그럼 110도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0도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110도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 이 동경의 길이를 찾고 여기에 있는 이 끝에 좌표를 찾는 거야. 따라오니? 그래서 내가 이 동경의 길이를 찾은 다음에 이 좌표를 x, y라고 찾으면 사인 120도를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로 정의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의니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고. 됐니? 그럼 어떻게 찾는지 봐봐. 여기가 120도야. 그럼 여기가 몇 도야? 60도겠지? 맞아? 수선의 발 내려. 그러면 길이가 2대 1대 3이겠죠? 따라오십니까? 그럼 이놈의 좌표는 뭐라고 쓸 거예요? 마이너스 1, 3이겠죠? x좌표가 음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때 사인 120도가 의미하는 건 동경의 길이 분의 2분의 y좌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럼 코사인 120도는 뭘까?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120도는 동경의 길이 분의 x좌표로 정의 내리는 거야. 그러면 동경의 길이 분의 2분의 무슨 좌표? x좌표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정의 내리겠다라는 거야. 탄젠트 120도는 x좌표분의 y좌표, 탄젠트 120도는 마이너스 63이라고 정의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코사인 135도라는 거 한번 찾아봐. 직접. 코사인 135도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응. 135도 말고 135 라디언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걔네를 너가 표현하기가 우리 도가 일단 편하지. 라디안으로 볼 거면 45도가 4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얘는 4분의 3파이겠다.
코사인 135도는 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동경의 길이와 그에 따른 x좌표, y좌표만을 찾는 거야. 자, 이제 일단 사진 찍어. 이제 이거 지운다. 자, 그래서 이제 외운 다음에 정의는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가 된 거야. 알겠니? 이것도 외우고 싶으면 선생님이 좀 전에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애초에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 포함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삼각함수는 0도부터 1000도 만도까지 다 돼. 근데 삼각비는 90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외울 때도 애초에는 여기서 외워. 여기 길이가 r이야. 여기가 x고 여기가 y지. 여기 세타라고 잡으면 우리 코사이스타가 뭐야? r분의 x라고 알고 있죠? r분의 x 좌표로만 생각하면 돼. 사이스 r분의 y라고 알고 있지? r분의 y 좌표라고만 생각하면 돼.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만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코사인 135도 한번 구해볼 거고, 내가 사인 마이너스 45도 한번 구해볼 거고, 사인 마이너스 120 탄젠트 하자. 탄젠트 마이너스 120도 한번 구해보겠다고. 얘들아 이것만 이해하면 돼. 봐봐. 그럼 일단 135도가 그려지는 동경을 표현하는 거야. 동경. 그러면 시초선은 여기 고정이고 135도 어떻게 생겼어? 90도 간 다음에 45도만큼 더 가지. 135도에 대한 동경을 이렇게 그려. 여기가 135도.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 길이와 이 좌표를 찾음으로써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135도니까 이만큼은 45도겠네. 따라오세요.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길이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겠네. 이 리니어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좌표는 마이너스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코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분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분화. 따라오십니까? 자, 그 다음 사인 45도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 자, 마이너스 45도라는 각도 어떻게 그려야 돼? 그치, 여기를 기점으로 아래로 45도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45도에 대한 동경의 표현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 얘를 구하기 위해선 동경의 길이 찾고 이놈의 좌표 찾아야 되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길이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이놈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라고.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라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얘를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탄젠트 마이너스 120도 한번 볼게. 마이너스 120도 어떻게 그려질까?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아래로 90도 가고 30도만큼 더 가서 이만큼 120도가 그려지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그에 따라서 이놈의 좌표하고 동경의 길이를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60도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2대 1대 3. 그러면 이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x좌표, y좌표. 됐나요? 그러면 탄젠트가 의미하는 것은 x좌표분의 y좌표다.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 50분 동안 선생님의 삼각비랑 정말 간단한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들 정리해두는데 오늘 클리닉 시간에 그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거에 대한 과제는 따로 안 내줄게요. 개념만 완벽하게 해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수업에 대해 여기까지 할게요.